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하는 날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족들, 지인,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안부 인사, 또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34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충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예방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3명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방 관련기관 충남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채택됐는데요.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 관련 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농업 분야 조세 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하는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는 4월 6일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도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약 21만 명으로 가정 돌봄을 제외한 돌봄 공객은 약 13,000명에 이릅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돌봄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 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의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재발 방지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의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제공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성현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는데요. 다양한 복합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같이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관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최강희 의원은 충남교육청 507명 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 예산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이야기하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이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에 근무하게 되어 타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이 문제된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이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오인철 의원은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 야간 연장 선정에 매우 유리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더 많은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국공립과 공공형이 먼저 앞장서서 야간 연장을 늘려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신사업 투자비 가파른 증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김기석 의원은 소규모 스마트팜 농업인 지원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농업 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신종 유해물질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해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한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 680대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는 내구 연한을 초과한 장비라고 지적하며 노후 장비로 측정된 결과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 장비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이 마냥 잘된 성과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지 이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은 내포 신도시에 들어설 명지 종합병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쪼그려 병기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현희 의원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 공간이 우범 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우스 재배에서 과일 작물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수정벌이 사람보다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용국 의원은 최근 양봉농가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직면한 시설 원예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농가의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종합병원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술을 붙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의 경우 아이가 아플 경우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없어 천안, 아산,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내포 신도시의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대표 한약재이자 건강식품 시장의 떠오르는 샛별, 구기자와 맹문동 산업육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의 구기자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현재 해외 구기자가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약초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농기계 보급, 내수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요청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집행 거부 의사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철기 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 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 지원 경비 중단을 선언한 것을 지적했는데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4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건을 심사해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의회 공무원협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는데요.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 번화가에 개소한 충남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는
센터 내 53개 사무실에 다양한 스타트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 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장학금을 200만 원의 장학 금액을 인상해서 조례의 재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 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도 차원의 발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요.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졸음, 음주운전 등 예방교육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준수사항인 도로변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단속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이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과 더불어 대학생 중심의 교육 확대와 외부 강사 활용도 비중을 늘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해 섬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설치되었는데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경모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수 의원을 선임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5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약초 생산 저하에 대비해 신품종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 방법과 종자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특별위원회는 도 공공기관 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관 유치 업무 추진 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미래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충남의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보고를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조업의 유연한 전환 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유지가 필요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병의원의 수도권 유출이 크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의원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방한일 의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산림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도내이전 후보지 선정은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립공원과 연계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 대상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칠갑산 도립공원은 한반도 중부 지역의 식생 분포도 연구 및 자원 활용 최적지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가 효행 및 효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충남도가 효행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순옥 의원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며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 의원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천안에서 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을 설명하며 충남도는 아산시를 설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K리그2 기존 10개 구단 중 충남 아산FC의 총 예산이 가장 적고 선수 연봉 또한 타 구단에 비해 3-4배가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영구 프로축구단인 충남 아산FC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영서 의원은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 지원이 절실하고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한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0만 천안 시민의 수건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 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 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재윤 의원은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함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장원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해양 레저 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장애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는 최근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의회는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023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 및 선정을 위한 정기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실화 및 활용 강화를 위해 사전심사와 심의를 수행했고 향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제2결과물의 평가, 활용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4월 29일까지 충남도의회 1층 다움 아트홀에서 반가워 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곽현주 작가의 청사초롱 도자기 작품을 포함해 서양화, 수채화, 수묵화 등 28개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